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와 이제 한동훈, 김문수와 한동훈이 최종 전당대회에서 이제 격돌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뭐 물론 김문수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이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좀 뭐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들한테는 이제 김문수가 월등히 높죠. 한동훈보다. 근데 이제 일반 지지율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지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국힘 지지자들한테는 별로 없는데도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은 확실히 그 좀 보이더라고요. 특히 여성분에서 좀 보이고. 뭐 아무튼 정치라는 것이 뭐 내가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남이 좋아하는 걸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호도,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뭐 권력도 잡고 당권도 잡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김문수가 높으니까 김문수 같은 캐릭터가 대한민국 우파에서는 그래 저 사람이 낫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김문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삼국지를 보는 느낌에서 좀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요즘 세상에서 약간 좀 재밌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삼국지 영웅들 중에서 뭐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또 조조, 뭐 송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촉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촉나라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촉한이 이제 한이니까 한. 나간중의 삼국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문열 삼국지만 가도 약간 이제 좀 비슷한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인기가 좀 끌었죠. 유비보다는 뭐 유비가 중심이긴 한데 뭐 조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주변 인물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시대가 흐름을 흐를수록 유비보다는 이제 조조 쪽을 많이 좀 이제 뭔가 좀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려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 게임이 뭐 이런 데서도 뭐 유비보다는 약간 조조 또는 뭐 송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선호도적인 배분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실 저는 지난 대선 레이스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참 유비 같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문수가 좀 위선적인 인물, 위선적인 인물. 그러니까 좀 본인의 속을 감추고 속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원래 저 사람은 좌익이었는데 왜 우익으로 갔느냐. 뭐 이런 어떤 표리부동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기 지지층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뭐 순수한 사람, 올곧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평가는 정확하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입니다. 그 평가는 정확하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예요. 참, 제가 이제 이 캐릭터를 좀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편이라, 뭐 옳고 그름은 이미 다 판결이 돼 있는 거니까, 우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파가 집권을 해야 되고, 이재명은 악이고, 민주당도 악인데, 그걸 뭐 굳이 계속 얘기한다는 것이 좀 지루하잖아요. 뭐 요즘 우파 유튜버들 보면, 이게 우리 대선이 앞에 있을 때는 이제 모르겠는데, 대선이 이제 다 없는 상황에서 굳이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이재명이 나쁘고, 그 민주당 나쁜 거 다 이미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뭐, 그거 뭐 굳이 북한이 나쁜 걸 다 아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이재명 욕을 많이 안 하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는데, 이재명 욕을 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이미, 권력을 우리가 뺏긴 건데, 예. 그러니까 참, 유구무원인 거죠,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이다. 빨리 권력을 가져와야 되는 것밖에 없다. 권력을 뺏긴 마당인데, 안 뺏기려고 이렇게 발악을 해서 매일 영상 찍고 그랬는데 뺏겼잖아요. 그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좀 제가 이제 어떤 그 영상을 찍든 누구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항상 좀 캐릭터 위주로 좀 보는 편인데, 이 김문수는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사람을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좀, 뭐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뭐 상급자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저는 유비 리더십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20년 정도는 유비보다는 조조가 좀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비의 리더십을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비의 리더십이, 좀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게 전체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회의 어떤 공공국리, 우리가 커먼웰스라고 그러죠. 커먼웰스. 이 공공선, 이런 어떤, 뭐, 굿니스라든지, 뭐, 커먼웰스라든지, 우리가 뭐,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공공선이나 공공복리,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결국은, 유비 같은 캐릭터가 모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계속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비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유비가 예를 들면 뭐, 어제 오늘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에 뭐 공감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비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 사람이 지향했던 바를 계속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관성. 그 일관성이 결국은, 전체 대중이라든지 전체 구성원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조조의 리더십 이런 책도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유비의 리더십은 별로 안 나왔어, 책에. 왜? 유비는 뻔하니까. 사람들 다 알고, 이미 뭐 어렸을 때부터 유비 최고다, 만화에서도 유비가 제일 좋은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도 막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이 조조 같은 놈들, 아베리겠잖아. 조조 같은 놈, 나쁜 놈이라 그러는지 조조 같은 놈아. 항상 유비를 어떻게 보면 최상위에 놓고, 대한민국이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그럼 저는 그랬어요. 왜 그럴까? 유비가 왜 항상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유비를 왜 항상 극찬했을까? 라고 보면은, 그게 결국은 모든 다수가 봤을 때 모든 다수에게 가장, 그나마 골고루, 베네핏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어른들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걸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문열 삼국지 나올 때만 해도, 조조도 괜찮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가 유비구나. 이 조직에서도 결국 유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조조 같은 사람들은, 조조 같은 사람보다는 유비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조는 약간 어떤 캐릭터로 돼 있어요. 좀, 뭐 되게 상당히 장기술이 강하고, 인기응변이 특출나고, 어떤, 뭐, 도그마라 그러나요? 도그마? 우리가 뭐, 어떤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되게 유연한 사람. 그렇게 지금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뭐 내가 설득하면 좀 될 수 있는 사람, 말기가 좀 먹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조를 많이 좀, 형상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비는 뭔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왜 그렇게 묘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비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더 설득하기가 더 쉽고, 왜 남에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삼국지에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조가 명확하다 보면 남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들을만하다 그러면 바로 또 받아들이는 게 유비의 캐릭터거든. 근데 조조의 캐릭터는 뭐냐면, 내가 그게 옳다고 그러고 생각이 드는데도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혹시 무식한 놈이라든지, 내가 혹시 좀 약간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조 같은 캐릭터고, 실제 삼국지에서도 조조가 그런 캐릭터 많이 나오죠. 예. 뭐, 일합소라는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너무 뭐 이렇게 알아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륵이라는 어떤 그 에피소드에 나오잖아요. 그 자기의 속마음을 너무 알아채는 부하에 대해서 결국은 그 부하를 죽여버리는, 이런 어떤 약간 일반인들한테 있을 수 없는 여러 엽기적인, 우리가 뭐 소페라, 요즘에 소시오패스라고 소페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인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조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한 번 볼 때는 되게 시원해 보이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 좀 뭐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죠. 예, 뭐 좀 시원해 보이고, 뭔 좀 명쾌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반면에 김문수는 뭐예요? 뭔 얘기를 하는데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뭐 다 아는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다 뭐 도덕책에 다 있는 얘기, 신문 사설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니까, 김문수는 사실 좀 재미가 없었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이번에 대선에서도 제가 결과를 보니까, 뭘로 보나 김문수인데, 왜 김문수에 대해서 이렇게 진가를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캐릭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트렌드에서는 약간 이 사람들이 김문수의 그 멋을 알기가 힘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민도라 그러는데, 뭐 국민의 민도가 김문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같은 인간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약간 그런 지루함에 이제 사실 좀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한 게 아닌데, 그게 원래 정도인데, 그 정도라는 것이 이제는 약간 좀 본인들은 이제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지. 워낙 이제 그 뭐 예능이네 뭐 TV네 이런 거 보면은, 뭐 나 혼자 산다네 이런 거 보면 워낙 매일매일이 자극적이고,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진짜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그렇게 추천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뭐 기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좀 이상하잖아요, 기한. 좀 그렇던데, 나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거기 나오는 애들, 모르겠습니다. 뭐 남들 재밌게 보는 걸 제가 또 뭐 재미없다 얘기하기 참 미안한데, 아무튼 좀 익숙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문수 같은 그런 유비의 캐릭터들은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왜 삼국지에 나간중이 유비 캐릭터를 중심으로 삼국지에 썼을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삼국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진짜 있는 사람인 것처럼 현혹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앙하고, 뭐 제갈공명이 실제 뭐 있는 인물은 아니라더라고요. 뭐 가공의 인물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뭐 심기에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비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확고하게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한 거고, 그 나관중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유비가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방점을 찍은 거고, 그리고 이 제갈량도 일반 여러 대중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110중 8구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옳다.
나간중이도 그렇고 다 이게 옳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재미로 막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응? 계도의 의미, 그러니까 레슨의 의미, 스터디의 의미가 강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응?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책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걸 반포를 했단 말이죠. 책 사본다는 건 거의 뭐 귀족만 사보는 거였으니까 예전에는. 책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글씨를 읽을 수 있어도 책을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결국은 유비 캐릭터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몇 천년 역사 동안에 인류가 가져왔던 어떤 그 지혜, 이 기준에 봤을 때 가장 옳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도 사실 제가 막 이게 유튜브니까 하는 거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벌써 지루한 얘기지 사실은. 예, 왜 지루하냐, 뻔한 얘기, 뭐 유비 뭐 좋지 뭐, 그래, 나 진짜 지겨워, 이런 거지. 근데 거기 뭐 이렇게 나 혼자 산다네, 또는 뭐 오은영 씨가 하는 뭐 그런 어떤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벌써. 재미없지.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 것 같아. 왜? 뻔한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뻔한 얘기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는데 그 맞는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저처럼 이제 이게 소소한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한 100만 정도 되면 또 이런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100만인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재미없다고 또 바로 또 이제 저기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참 홀가분한 생각이 드는 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 없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그 댓글 남겨주는 거 읽어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슷한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고, 또 비슷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봐주면서 아유 뭐 이렇게 다르지만 또 재밌네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답답한 거는, 지금 김문수하고 한동훈이하고 사실 일반 대중에 비슷했을 때는 비슷하단 말이야.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국힘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근데 좀 걱정인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지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김문수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근데 김문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김문수가 뭘 잘못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김문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냥 싫어하는 거지, 김문수가 뭘 잘못해서 싫어한다든지, 김문수가 일반인들의 기준에 봤을 때 그 감이 안 난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시잖아, 사실. 왜? 그러기에는 김문수가 너무 잘 살아왔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기준으로 잘 살았지. 근데 실제로 보면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사람이죠.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김문수는 약간 사실 현실에서 있기 어려운 사람이지. 우리가 유비 같은 사람들이 현실에 있겠어요? 없지. 한동훈이 오히려 현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고 한동훈이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한동훈은 주변에 많아, 그런 캐릭터들이. 근데 김문수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없고, 좀 뭔가 우리의 리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산신령 뭐 이런 거,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보다 뭐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위에 있는 사람, 좀 완전히 다른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반면에, 한동훈이는 뭐 건너 형들 사이에서 있기도 하고 뭐 후배들 사이에서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가 나름대로는 또 공감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강남 좌파하는 분들도 많고, 또 남들보다 먹고 살만도 한데 좌파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지역이 호남이라서 좌파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 많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다양해요 지금. 예, 참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양하신 분들 중에서 아무튼 예전에 우파였으면 안 좋아했을 분이 한동훈이야 사실은. 예전 우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파들 중에서도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동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구나. 물론 뭐 걔가 서울법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막 그런 공부 잘하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뭐 공부도 뭐 잘했든 못했든 그냥 한동훈은 주변에 있는 애들이야. 같이 뭐 맥주 마시고, 주변에 그냥 있는 애들인데, 김문수는 주변에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재명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볼 때 양아치인데, 양아치 많잖아, 주변에. 응.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뭐 한동훈이나, 주변에 늘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준석이는 주변에 없는 사람들이지. 예. 김문수랑 이준석은요, 오히려 주변에 흔하지 않은 캐릭터들이에요. 이준석도 흔하지 않은 캐릭터야. 한동훈, 이재명은 흔한 캐릭터입니다. 홍준표도 나름 흔한 캐릭터예요. 왜? 엄청 이기적이니까. 응?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동네 노인정 같으면 되게 많잖아, 그런 사람들. 홍준표 같은 캐릭터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캐릭터가 홍준표예요. 홍준표입니다. 한동훈도 강남 가보면 대부분 다 한동훈 같은 캐릭터예요. 오히려 이준석이가 보면은 그런 캐릭터가 많이 없어. 그 나이에. 약간 진짜 그 나이에 좀 건늙은 놈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진짜 존경할 만하고, 리스펙트 할 만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인 건 맞아. 그거는 뭐 제가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맞아. 그렇게 사람이 되면 나라가 편해. 이상한 뭐 이게 포퓰리즘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25만 원씩 나눠주네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렸던 것처럼 그냥 30조 가지고 모사드 같은 거 만들거나, 그런 거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은 다 김문수가 할 만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머리 돌아가는 두뇌 회전이 비슷해. 약간 저도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주변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뭐 한 7년을 유튜브 하면서, 물론 전업은 아니지만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뭐 구독자 늦게 늘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체가 이미 저도 이게 김문수랑 비슷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김문수와 비슷한데 김문수보다 제가 조금 더 뭔가 좀 부티나나?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아무튼 저는 김문수가 좋아요. 네. 확신이 듭니다.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되면 좋다. 근데 이 대중들이 김문수를 워낙 선호도를 갖지 않은 느낌이, 여기서 대중들은 중도를 포함한 사람들인데 좀 없어요. 많지 않은 것 같아. 한동훈을 좋아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나 참 이게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뭐 제가 뭐 한동훈 지난 영상에서 한동훈 좀 사퇴해달라 얘기한 것도 좀 그런 얘기인데,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한동훈 비난하냐, 뭐 한동훈에 대해서 왜 나쁘게 얘기하냐, 구독 취소하겠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김문수 왜 좋아하냐, 네가 김문수를 지지하는 실망이다, 사이트 접어라, 뭐 채널 접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김문수가 뭘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나는 정말 모르겠던데. 김문수가 왜 나쁜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의견을 존중하자고요. 존중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문수의 캐릭터가 워낙 유비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김문수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되려면, 저는 김문수 삼국자가 똑같아. 김문수가 잘 되려면 관우 장비가 있어야 돼, 주변에. 김문수를 보완할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관우 장비가 있고 제갈량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 김문수를 좀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궁극에는 이제 한동훈은 나중에 무슨 뭐 정말 많이 밑에서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인격도 좀 배우고, 그래가지고 좀 보좌를 하면 어떻겠나. 물론 만약에 진짜 뭐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근데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주변에 뭐 아직 본인 사람이 없으니까 뭐 김용태든 뭐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김문수가 좀 주변에 뭐 좀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좀 두고, 간호 장비, 제갈량, 조은 이런 사람들을 둬야 삼국지 유비처럼 약간 캐릭터가 예뻐져요. 일단 캐릭터가 예뻐져야 정치는 모인다니까요. 정치는 유비가 왜 그렇게 됐냐, 유비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돗자리 짜던 사람이 그냥 그런 어떤 거 없이, 뭐 조은이니 관운이 장빈 이런 거 없이
왔다고, 만약에 그냥 갔다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저기도. 유비도 재미없고, 삼국지도 안 팔렸을 거야. 유비가 재밌었던 이유는 뭐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이잖아. 그 밸런스가 맞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좀, 삼국지 예를 들어서 약간 그거를, 베리에이션 하면서, 삼국지를 베리에이션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 야망을 이어가면은, 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의 캐릭터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약간 지금 봤을 때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도 유비가 상당히 나이가 많아. 예. 저기, 시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는 괜찮아, 오히려. 오히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좀, 밸런스가 없는 거지, 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본인 스스로 독야청청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안 들 거예요, 걔는. 근데 김문수는 주변에 최대한 본인과 밸런스가 맞는, 우리가 풍수 그러잖아. 풍수, 뭐, 사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이런 것처럼, 본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캐릭터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김문수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야지 뭐가 된다. 딱 삼국지 같은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